꿈꾸다 가는 인생. 잠시 왔다. 그냥 살다가 잠깐 빌려 쓰다 꿈꾸며 살며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생살이 마치고 나면 그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떠나야 하는 삶이 아니던가요? 냇물이 흘러 강으로 가듯이 우리네 인생도 물 흐르듯 돌고 돌다 어느 순간 멈추어지면 빈손으로 베옷 한 벌 입고 떠나야 하는 삶이 아니던가요? 여보시오, 나그네님들, 부모님의 초대를 받고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생의 인연이 닿으면 돌아가야 하는 법이거늘 길어야 몇십 년 잠시 살다 가는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몇백 년 사는 인생이라면 이별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살아보겠지만 이 땅에서 한 번 떠나면 두 번 다시 못 볼 인연들이 아니던가요? 여보시오, 나그네님들, 세월이 어렴풋이 흘러간 뒤에 그리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인연이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해주고 비로소 꿈을 깨는 날 숨이 막힐 듯 저려왔던 외로움조차 모두 버리고 떠나가야 하지 않던가요? 이제부터라도 하고픈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보고 싶은 곳 다 가보면서 즐겁게 살아요. 다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 사시려면 중국 지도자들의 수명을 참조하세요. 담배는 피웠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던 린바오 63세 사망. 술은 마셨으나 담배는 피우지 않았던 주을레 73세 사망.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던 모택동 83세 사망.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카드도 즐겼던 등소평 93세 사망.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카드도 즐기고 첩도 있었던 장학량 103세 사망.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카드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오직 좋은 일만 한 레이펑 23세 사망. 우째 이런 일이. 이제부터 남은 삶은 다들 알아서 사십시오. 이것이 인생이다. 살면서는 돈이 없어 못 쓰고 죽을 땐 다 못 쓰고 죽고 콩나물값 아껴 주식 투자 한 방에 털어넣고 자식 키울 땐 희망이 서울대 키워보니 맘대로 안 되고 젊어서 돈 벌 땐 아끼느라 못 먹고 늙으면 이가 현찮아 못 먹고 직장 다니는 며느리 얻어 자랑했더니 늦 팔자 애 보느라 골병이고 어쩌다 자식한테 용돈 타면 탈탈 털어 손자 신발 사주기 바쁘고 자식 효도 관광 고맙지만 다리가 후두루들 뼈다구만 아프고 손자 안 볼 땐 눈 빠지게 보고 싶고 와서 뺑뺑이 칠 땐 정신 사납고 그러다 아퍼 병상에 눕게 되면 갈 곳은 딱 한 군데 창살 없는 요양원이 바로 감옥입니다. 어쩌다가 어디서 용돈 몇 푼 타거들라 부디 내 몸 위에 쓰시고 어쨌든 건강하게 사십시다. 친구는 나의 스승이다. 소탈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속됨을 고칠 수 있고 통달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편벽됨을 깨뜨릴 수 있고 박식한 친구를 만나면 나의 고루함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인품이 높은 친구를 만나면 나의 타락한 속기를 떨쳐버릴 수 있고 차분한 친구를 만나면 사치스러워져 가는 나의 허영심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친구는 모든 면에서 나의 스승이다.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보자. 속이 후련하시지 않은가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친구, 멋진 만남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명예를 지킨 영국 부사관 이야기.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는 즐거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예를 잃는다면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영국의 총리까지 지낸 군인이자 정치가에 나서 웨즐리 웰링턴은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에게 승리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승전 만찬회를 개최하였을 때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찬회를 즐기던 중 웰링턴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자신의 지갑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님들의 주머니를 검사하게 되자 순간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볼품없는 옷차림으로 구석에 앉아있던 한 나이 많은 부사관이 화를 벌컥 내며 주머니를 검사하는 것은 손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주머니까지 투툼해 의심을 받았지만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주머니 내용물을 끝까지 검사받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만찬회의 주인으로서 입장이 몹시 난처해진 웰링턴은 손을 내 저으며 없었던 일로 하자며 검색하던 군인들을 만류하고 그렇게 해서 만찬회는 끝이 났습니다. 해가 바뀌어 또다시 만찬회를 개최한 웰링턴은 전에 입었던 만찬회 옷을 입어보니 그 옷의 주머니에서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지갑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부사관을 의심했던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진 웰링턴은 그 부사관을 찾아 그때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했다네.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의심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몸수색을 거부했나? 그러자 부사관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는 만찬의 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랬지만 대영 제국의 군인이 만찬의 음식을 손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도둑의 누명까지 감내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웰링턴도 부사관을 붙잡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개인의 자존심보다는 국가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기주의보다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넓은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엄상익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다니던 시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에서 푸른빛이 튀어 나올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리고 판사가 됐다. 어느 날 판사실을 찾아간 내게 그녀가 한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양다리만 성하다면 차라리 파출부나 창녀가 돼도 좋겠다고. 그들은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영역이었으며 행복의 기본이었다. 뇌성마비로 60평생을 누워서 지낸 여성을 변론한 적이 있다. 몸은 마비됐지만 머리가 비상하고 정신도 또렷했다. 그녀는 크로스비 여사 가치 전 기독교인의 사랑을 받는 찬송가를 만든 시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각하고서부터 자살하고 싶어도 혼자서 죽을 능력이 없어 살아왔다고 내게 고백했다. 약국으로 걸어갈 수도 없고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혼자 방 안에서 일어나 목을 매달 수도 없었다. 그녀는 말도 못했다. 한마디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 그래도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앉을 수만 있어도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와서 그녀를 돌보던 여자는 혼자 화장실을 가고 목욕할 수 있는 게 큰 복인 줄을 전에는 몰랐다. 고 내게 말했다. 내가 잘 아는 영화 감독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의사들은 귀의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됐다. 그를 만났을 때 공허한 웃음을 흘리면서 그는 내 입술을 보았다.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채기 위해서였다.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은 내게 남편이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겠다고 했다. 내가 고교 시절 혜성같이 나타난 맹인 가수가 있었다. 가요제에서 여러 번 수상 경력이 있는 타고난 뮤지션이었다. 나중에 그는 맹인이라 대중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방송 출연을 거부당했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바닷가 피아노가 놓인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행복은 바라지 않았을 것 같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와 편지로 소통을 했던 적이 있다. 그는 암흑의 절벽에 매달려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돈 많이 줄 테니 내 대신 죽어 달라면 응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산 같은 재산도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도 사람의 생명보다 가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늙었다고, 외롭다고 불행해하고 있다. 보고 듣고 걸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날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곧 죽어가는 누군가의 애잔한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그들이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다.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들이 내게는 날마다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런데도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다. 젊음이 지나간 후에야 그걸 비로소 아는 것 같다. 한쪽 시력을 잃고 나서야 건강한 눈으로 책을 읽던 그 시절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놀랍게도 나는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들을 젊어서부터 다 이루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는다면 우리들의 하루는 기적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각자의 삶, 각자의 인생, 자신을 사랑해야겠다. 엄상익 변호사의 글을 읽으며 드는 생각은 매일의 일상이 기적임을 절감한다. 보고 듣고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갑자기 잠자다 산사태로 매몰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이 글을 읽고 다시 감사합니다. 한없이 나약한 것이 인간인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국가별 IQ 순위와 대한민국의 희망 리포트. 최근 스위스의 치리 대학에서 세계 각국 국민들의 IQ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소득과 성장에 대한 민족 IQ의 연관관계를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세계 최고의 IQ는 한국 1위, 일본 2위, 대만 3위, 싱가포르 4위, 독일 5위, 네덜란드 6위, 오스트리아 7위, 이태리 8위 등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으로 유태인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사에 동양인이 제대로 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태인이 서양사에 등장하여 유럽의 재계를 장악한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100년 동안 장악했던 오펜하이머 가문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평균적인 국민 두뇌를 다시 평가한 결과 유태 민족이 훨씬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 버클리대 일라이자 교수는 세계에서 평균 IQ가 한국인이 세계 최고인 이유를 다음의 5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 젓가락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은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뿐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은 젓가락으로 밥이나 음식을 입안으로 밀어넣는 역할만을 하는데 반하여 우리는 음식물 하나하나를 집어먹는 데 사용합니다. 콩알도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고 심지어 명란젓 알갱이도 하나하나를 집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신경의 발달은 두뇌 신경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손가락 신경의 발달로 엄청난 손재주를 타고납니다. 이로 인해 두뇌가 어린아이 때부터 크게 발달합니다. 둘째,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우기가 쉽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하루면 한글을 깨우칠 수 있으며 평균인들도 닷새면 배울 수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모든 소리를 거의 다 표현할 수 있으며 숫자 표기에도 나타납니다. 한글은 1, 2, 3, 4, 5, 6, 7, 8, 9, 10인데 영어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수의 단위가 높아질수록 그 표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프랑스어의 경우 숫자 표현의 복잡성은 한술 더 뜹니다.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일단 컴퓨터에 앉으면 문자 생성의 속도가 7배에 달합니다. 즉 일본과 중국인이 열심히 과학기술 논문 100페이지를 작성할 때 한국인들이 한글로 워딩하면 700페이지를 작성합니다. 과학기술이 산술급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산성이 누적되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집니다. 셋째, 기후와 지세입니다. 지형적 위치로 가장 두뇌가 발달되는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한 곳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산동반도에서 시작하는 동북아 지역은 모든 식물들이 맛과 영양과 약효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산 약재보다 한국산 약재가 더 비싸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우리의 인삼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땅의 지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지기가 좋은 곳에서 우수한 두뇌도 만들어집니다. 넷째,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입니다.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한국에는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누구나 의사표현을 글로써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위 시간당 주어진 정보 전달 능력과 정보 처리 속도는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한국 엄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가면 줄 서 있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손님이 결제할 때 카드나 현금을 내면 거스름돈 계산이나 처리 시간이 순식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1992년 미국 LA 법정에서 LA 한인타운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유태인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생선 유통, 식료품 유통에 많이 진출했던 유태인들은 LA에 진출한 한국인들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이 새벽 5시에 싱싱한 생선과 채소를 구입하고자 도매시장에 가면 한국인들은 새벽 4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새벽 4시에 나오자 한국인들은 새벽 3시에 나와서 줄을 섰습니다. 유태인들도 새벽 3시에 나오자 한국인들은 전날 밤에 담요를 들고 나와서 미리 죽치고 앉아 있어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려버린 유태인들은 이들 한국인 노랑 원숭이들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패소입니다. 한국인들이 해외로 진출해서 부지런함으로 남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근친혼의 금지입니다. 동물의 근친 교배 또는 가까운 일족 간의 결혼이 유전적으로 DNA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본은 오누이 간에도 결혼이 가능할 정도이고 아랍계인 경우 사촌 간의 결혼은 거의 당연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의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도 사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사촌 간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베트남 정도입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한민족은 관습적으로 근친결혼을 예부터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돈의 팔촌이라도 먼 친척이 된다고 하여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친혼이 금기시되는 한국 사람이 인종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위에 5가지 덕목을 잘 활용해 희망 리포트를 쓴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이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만세. 깨달음. 원숭이 한 마리가 절숲에 살고 있었다. 그 절의 스님들은 음식이 남으면 가져와서 원숭이에게 나누어 주었다. 철이 바뀌어 한 스님이 새로 왔는데 스님은 무슨 버릇인지 먹이를 줄 때마다 원숭이 머리를 꼭 한 대씩 치는 것이었다. 참다 못한 원숭이는 부처님 앞에 가서 소원을 말했다. 부처님, 저 스님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 소원이 먹혔던 것일까? 그 스님이 어디론가 가고 다른 스님이 왔는데 이번에는 먹이를 주면서 머리를 2대씩 치길래 또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이번 스님은 저를 2대씩 때립니다. 스님을 바꿔주세요. 신기하게도 또 다른 스님이 왔는데 이번에는 3대씩 때리는 것이었다. 법당의 부처님이 하루는 원숭이 꿈에 나타났다. 얘야, 왜 소원을 말하지 않는 것이냐, 또 바꿔줄까? 그런데 원숭이는 소원을 말하지 않고 대신 깨달은 것이 있다면서 말을 한다. 맘에 안 들어도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번째 오는 스님은 저를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불교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한다. 삶이 문제가 아니라 삶을 보는 나의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불합리함을 어떻게 일일이 대적할 것인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다. 나도 변하고 남도 변한다. 모든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고 그 해결 방법도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삶은 흘러가는 듯합니다. 좋은 글 모신 글 좋아요.